여러분 혹시 바다가 통째로 사라진 자리에 시간이 흘러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상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곳, 강진 남포리 마을의 숨겨진 천년의 이야기를 하나씩 아주 흥미롭게 펼쳐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평화로운 풍경, 와,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갈대밭이지만 천년 전 이곳은요, 저 바다 건너 탐나구,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도로 가는 유일한 관문이었어요. 정말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죠. 아니, 그럼 그 시끌벅적하던 항구가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렇게 거대한 갈대밭으로 변한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변화를 이해하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천년도 더 전으로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이곳에 붙여진 이름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어요. 그 존재 이유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이름이었죠. 바로 탐진현입니다. 여기서 탐은 제주도의 옛 이름인 탐라, 진은 나루터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제주도로 가는 나루터라는 뜻이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수세기 동안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여기를 거쳐야 했어요. 그러니 이곳 하야는 언제나 사람과 물자로 북적이며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쳐 흘렀던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한 장소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서사가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탐진에서 남당포로, 그리고 항구의 쇠퇴를 거쳐 지금의 생태공원까지 정말 파란만장하죠. 특히 조선시대가 되면서 남당포라는 새 이름과 함께 그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냥 항구가 아니었어요. 전라도와 제주도의 세금, 군량미가 모이는 국가 창고가 있었고요. 또 제주로 가는 관리나 학자들이 좋은 바람, 그러니까 북풍이 불기를 기다리던 공식 대기 장소이기도 했죠. 며칠씩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들, 그 소리로 포구의 밤은 늘 시끌벅적하게 깨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황금기는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1930년대 일본은 더 많은 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강진만 바다를 흙으로 메우는 거대한 간척 사업을 벌입니다. 이건 개발이 아니었죠. 명백한 수탈이었고, 이 때문에 이곳의 지형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항구가 막힌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구불구불 흐르던 강을 억지로 직선으로 만들었더니 물살이 엄청나게 빨라졌겠죠? 그 빠른 물살이 흙이랑 모래를 항구에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또 간척 때문에 많이 좁아져서 그걸 바다로 밀어낼 힘은 약해졌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숨통이 조여온 거죠. 모래와 펄에 의한 뭐랄까 느린 질식사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일제는 바다를 빼앗을 순 있었어도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남포리 사람들의 뜨거운 정신까지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1919년 4월 4일, 바로 강진 장날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경찰의 서슬퍼런 감시망 아래서 아주 용감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남포리의 어물 상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가장 완벽한 위장으로 삼았죠.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숨겼습니다. 바로 생선상자였습니다. 그 비린내 나는 생선들 밑바닥에 수백 장의 태극기를 몰래 숨겨서 시장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호가 떨어지자 그들은 시장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무려 3,000여 명이 함께한 이 시위는 남포리 사람들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전설적인 순간으로 남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그 아픈 역사의 땅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보시죠. 20만 평, 상상이 가시나요? 한때 억지로 메워졌던 그 슬픔의 땅 위로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이렇게 거대한 황금빛 갈대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생태학적 보물이 탄생한 거죠. 오늘날 이곳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해안 습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1000종이 넘는 생물들이 살아가고 특히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온 귀한 손님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떼가 찾아와 우아한 춤을 추는 곳이에요. 과거의 비극이 현재의 풍요로운 생명을 키워낸 셈이죠. 그런데요, 그 항구에 황금기 시절부터 내려오던 전통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졌다는 거 아세요? 바로 그 마법 같은 맛의 이야기입니다. 큰 배가 드나들던 항구는 사라졌지만 멸젓, 즉 멸치젓을 담그는 그 손맛과 기술만큼은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통은요, 멸치의 본고장인 추자도와 남포리의 아주 오래된 파트너십에서 시작됐어요. 이 특별한 맛의 비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멸치, 그리고 여기에 최상급 천일염, 딱 이 두 가지뿐이에요. 이 재료들을 항아리에 담아 강진만의 짭짤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최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남포 멸젓 맛의 전부입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요. 남포리 멸젓이 사실은 세계적인 발효 어장이라는 큰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입니다. 베트남의 누껌맘, 태국의 남플라처럼요. 각자 맛과 향은 다르지만 생선을 발효시켜 깊은 맛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모두 한 가족인 셈이죠. 참 신기하죠. 한때 바다를 잃었던 비극적인 상실을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온 국민이 사랑하는 깊은 맛으로 바꿔낸 것. 이 남포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역사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저 형태를 바꿔서 우리가 발견해 주길 기다리는 새로운 마법을 남겨두는 것 아닐까요?